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마지막 수도권 경선을 통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합니다. 연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과반 득표로 본선행을 결정지을지, 안희정 충남지사, 이재명 성남시장이 과반 저지에 성공할 것인지, 물러설 곳 없는 진검승부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성승환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민주당 마지막 경선입니다. 그동안 주자들의 성적표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지금까지 총 3번의 경선이 있었습니다. 호남 경선, 그다음에 충청 경선, 그리고 영남 경선이 최근에 있었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이제 3연승을 달렸고, 좀 세부적으로 보면 호남 경선에서는 문 전 대표가 60.2%를 얻었고, 안 지사가 20%, 그리고 이 시장이 19.4%를 얻었고요. 충청에서는 좀 안 지사가 좀 선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 전 대표가 47.8%로 과반 득표를 하지를 못했고, 안 지사가 36.7%를 했고, 이재명 시장이 이제 15.3%를 했고요. 영남 경선에서는 다시 또 이제 문 전 대표가 앞서 나갔습니다. 64.7%를 득표를 했고, 이 시장이 18.5% 처음으로 2위를 하게 됐고, 안 지사가 이제 16.6%인데 누적 득표율을 보게 되면은 문 전 대표가 59%로 과반을 달성한 상태고요. 그리고 안희정 지사가 22.6%, 그리고 이재명 시장이 18.2%로 추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문재인 전 대표가 사실상 좀 압승을 이어가고 있는 건데 오늘 수도권 경선 결과가 좀 변수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전체 선거인단이 214만 명입니다. 네. 근데 그중에서 오늘 수도권, 강원, 제주 3개 지역이 동시에 열리는 건데 선거인단 수가 136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63.8%가 오늘 다 투표를 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까지 물론 문 전 대표가 선전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 인원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승부를 바꿀 수도 있다, 뒤집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일단 지금 목표 자체가 과반 저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좀 판단이 나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수도권, 강원, 제주 성향을 분석을 해봤을 때 여기서도 내가 대세론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안 지사 같은 경우는 젊은 유권자가 많기 때문에 내가 좀 활약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성남시장이다 보니까 수도권은 내 본거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자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수도권 조직표 대 외부에서 유입된 일반 국민 선거인단의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가 좀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캠프별로 본다면은 이제 그 일반 국민 선거인단이 약간 60%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끝까지 지켜봐야 된다는 건데 그 관전 포인트 중 하나가 말씀하신 과반 득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문 전 대표가 지금까지 59%라는 과반을 달성을 해놓은 상태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214만 명 중에서 지금까지 세 지역의 평균 투표율이 72%입니다. 이걸 좀 계산을 해보면 좀 숫자가 나와서 복잡할 수도 있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154만 표 정도가 되거든요. 이 중에서 이제 결국엔 과반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엔 77만 표 정도를 문 전 대표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지금까지 이제 30만 표를 조금 넘게 했거든요. 33만 표 정도를 지금 확보를 했기 때문에 오늘 투표에서 44만 표, 그러니까 전체 투표율을 본다면은 오늘 득표율이 44.8%, 그러니까 45% 정도를 달성을 한다고 한다면은 과반을 확보를 함으로써 경우에 결선 투표 없는 본선 직행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매직 넘버는 결국에는 45%의 득표율이 될 것이다라고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안 지사와 이 시장의 매직 넘버는 55%를 넘기느냐, 둘의 지지율 득표율 합계가, 그 부분을 좀 재미있게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지금 압도적으로 좀 우위에 있지만 내일 마지막 경선이 진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인천 경선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제 86.48% 압도적으로 승리를 다시 한번 좀 거뒀습니다. 그래서 6연승을 거뒀는데, 손학규 전 대표가 이제 60.62%, 박주선 부의장이 이제 2.9% 정도를 확보를 했고요. 누적 득표율을 본다고 한다면 안철수 전 대표가 72% 정도를 확보를 했기 때문에 손학규 전 대표가 19.8%거든요. 격차가 무려 52%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난하게 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좀 차이가 있다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단 등록을 한 인원들 내에서 이제 투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매직 넘버를 추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그날 오픈을 해놓고 누구든지 와서 투표를 하셔라,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오늘, 그러니까 대전에서 열리는 내일 마지막 경선에 몇 명이 올지를 예정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직 넘버까지 나올 수는 없습니다만, 물론 지금까지 누적 득표율로 72%로 확보를 했다고 한다면 큰 이변이 없는 한 안철수 전 대표가 국민의당 대선 후보로 선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이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말씀처럼 이제 안철수 후보가 좀 유력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다면 사실상 대진표가 좀 결정됐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럼? 네,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확보가 선정이 된 것이 이제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가 확정이 됐고,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또 확정이 됐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심상정 대표로 확정이 된 상태고, 이제 오늘 과연 물론 오늘 아니고 이제 결선 투표로 가게 된다면은 8일까지 가야 됩니다만, 일단은 문재인 전 대표로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 역시도 이제 국민의당 후보로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작 자체는 스타트 라인, 본선 스타트 라인은 오자 구도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각 당이 선대위 체제로 속속 전환을 하면서 본선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전략, 이런 수립에도 들어간 상태입니다. 네, 이제 좀 본격적으로 본선이 시작될 텐데 마지막으로 남은 기간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죠. 네, 일단은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이제 안철수 전 대표의 바람이 어디까지 불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일단 최근 여론조사에서 2위로 올라간 다음에 이제 또 20%를 넘기는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과연 중도 보수의 표심이 어느 정도까지 이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이냐라는 부분을 보면서 그 부분이 어느 정도 효과를 낼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나 또 관전 포인트가 이제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의 홍준표 후보, 그리고 바른정당의 유승민 후보 간의 단일화인데, 일단 지금까지 보기에는 아직 서로 양보할 생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 약간은 감정 싸움 양상으로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유승민 후보를 향해서 약간 이제 응석바지 어린애에 좀 비유를 하면서 얼른 들어와라, 가출했으니까 이제 들어와라라고 좀 얘기를 했고, 이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해체를 하려면 한국당에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홍 후보 같은 경우에 출마 자격, 후보 자격도 없는 사람 아니냐라고 좀 일침을 가하면서 약간 감정 싸움으로 흐르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초반이기 때문에 향후 아직 한 달여라는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좀 진행될지 여부도 주의 깊게 좀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제3지대 인사들의 세규합 움직임, 이 부분도 상당히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제3지대론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을 어떻게 한번 흔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목적 속에서 되고는 있습니다만, 근데 또 하나 볼 것이 여기에 지금 모인 분들이 다들 동상이몽으로 보이는 가능성이 그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대표 역시도 본인 직접 뛸 의사를 은연중에 계속 밝히고 있고,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과연 이것이 진짜 응집력 있게 끝까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 역시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많이 이제 언론에서 거론하고 있는 부분이 결국에 본선에는 문 전 대표와 안철수 전 대표 간의 양자 구도로 갈 수 있지 않겠냐. 결국에는 대세론에 맞서기 위해서는 양자 구도로 가야 된다. 1대1 대결로 가야 된다. 그렇다면 안철수 전 대표 쪽으로 모든 힘이 실려야 되는데, 이건 역시도 사실 아무리 운동량이 기울어졌다고는 합니다만, 그래도 선거라는 것이 결국에는 보수 대 진보의 그런 세대결, 결국에는 선택,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역대껏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진보 진영의 두 주자가 최종 결선을 치를 수 있을 것이냐. 과연 그렇다면은 안철수 전 대표가 결국에는 한국당이랑 바른정당의 지지자들까지도 과연 흡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렇다면 기존 지지자들로부터는 사실 한쪽으로 간다라는 것은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던 걸 약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어떻게 좀 흘러갈지 여부도 사실 좀 굉장히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역시 변수가 많기 때문에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치부 성승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